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물수가 들어간 한자들을 모아서 보고 있습니다. 물수가 들어가면 물하고 관계된 한자들인데요. 오늘은 물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의 활동과 관련된 한자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흐를류, 셀루, 끓을비, 편련, 부딪힐 격, 넘칠범, 넘칠일, 넘칠남, 샘소술용, 스밀삼, 부를자 이런 식으로 물하고 관련된 한자를 배우시고 물 넘칠도, 터질결, 씻을새, 머리 감을목, 목욕할욕, 헤엄칠령, 가라앉을침, 빠질몰, 울웁 이런 한자들도 다 물하고 관계된 한자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좀 나타내는데 자, 흐를유를 보시면 물이 흘러간다고 이 뒷부분의 한자가 피 흐를 유라고 그래서 아래 내천자와 뒤에 아들자를 뒤집어 놓은 한자인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있고 양수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뭐가 흘러내리다라는 말처럼 물수를 강조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물입니다. 흐르다는 걸 많이 아시지만 그래서 유동, 유입, 방류, 합류는 아시죠? 네,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에서 저번에 물결랑에서 배웠던 유랑이라든지 유민들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교양 보낼 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라고 하면 먼 지방의 섬에 보내는 형벌입니다. 품격유라는 말을 조금 유념해서 보십시오. 인류라고 할 때는 물 하나의 흐름, 그 흐름을 대세로 갖고 있는 어떤 형태를 우리가 품격이라고 표현해서 인류, 이류, 삼류 이럴 때도 이 흐를유를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셀류인데요. 뒤에 있는 거가 원래 셀류고요. 더 강조하게 해서 물수를 집어넣어서 비가 오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한자예요. 비가 이제 왔는데 지붕을 뜻하는 부수잖아요. 그래서 새고 있다 해서 셀루고요. 전기가 새서 누전이라든지 새면 누출이라든지 물이 새서 누수라든지 새어서 없어지면 누락이 됐다든지 탈루다 그러면 뭔가를 벗어나고 빼앗아서 탈루했다, 세금 탈루 이럴 때 쓰는 한자죠. 그 다음 끓을비를 보시면 비 발음 안일불 발음이 비, 안일불은 다른 자와 결합한 비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물수를 써서 물이 보글보글 끓는다는데 과학 시간에 비등점이라고 하는 물따위가 끓어오르는 시점, 그 온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등이라고 할 때 오를 등자를 써서 이렇게 과학 용어의 끓을비자로 물이 끓다라고 하는 한자로 씁니다. 편련을 보시면 물수에다가 동방인을 쓰셔서 편련, 설명하련, 행하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펴다, 펼치다, 연역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주제를 놓고 펴서 논거를 하는 게 연역법이죠. 설명할 연자를 보시면 연설, 강연 이럴 때도 쓰는 연자가 되겠고요. 행하련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연기하다, 연극하다, 연예인, 경연하다 이럴 때 쓰는 연자입니다. 동방인이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 인 발음이 연되고 있고 여기에 어떤 손으로 뭔가를 잡고 있는 모습을 쓰는 한자인데요. 여기서 편련 할 때 인 발음이 연 발음을 주고 있는 거에 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동방이는 우리가 호랑이 인자로도 아시죠? 천간지지에서. 부딪힐 격자도 쉬운 자는 아닙니다. 뒤에 있는 한자 노래할 교자인데요. 물이 노래한다. 물 소리가 난다. 물이 소리가 난다는 것이 어디에 부딪혀가며 흐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격돌하다. 부딪힐 돌. 격동이다. 움직일 동. 격려하다. 힘쓸려. 격렬하다. 사나울 열. 격변하다. 변할 변. 격앙되다. 오를 앙. 감격하다. 느낄감 이렇게 해서 부딪힐 격자는 이렇게 쓰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감격하다도 할 때 쓰는데요. 물이 노래하듯이 어디에 부딪혀서 어떤 변화가 확 오는 것들을 부딪힐 격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칠범은 뒤에 있는 병부절자가 발음 역할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물이 넘쳐가는 모양을 좀 그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범람이다 해서 물이 넘칠 때 많이 쓰죠. 범람. 저 친정집이 약간 강가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범람 위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작년에도 물이 범람해가지고 집 문턱까지 물이 다 차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조금 수해를 입었는데요. 좀 위험스러워요. 정말 범람 비 많이 오면.
그다음 넘치리를 보시면 물수에다가 더할 익자를 집어넣어서 물이 계속 더해요. 물을 갖다 계속 퍼 부으면 물이 당연히 넘치겠죠. 그래서 바다가 넘치면 해일이라든지 넘쳐 흐르고 차고 넘쳐 흐르면 충일이라든지 이런 말을 씁니다. 더할 익자인데 일발음하니까 발음 문제 잘 나오겠지요. 여러분도 읽기가 힘드실 겁니다. 뜻과 뜻이 만한 한자이기 때문에 발음이 없습니다. 물을 많이 더했더니 넘쳤다. 이렇게 보는 한자입니다. 넘칠람 함부로 람자도 감발음이 람발음. 이 감자는 다른 자와 결합하면 람발음 상당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남발, 남벌, 남용. 이 남발이랑 남용이나 약 많이 먹을 때 우리가 남용, 오남용이라고 표현할 때 쓰고요. 외람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두려워할, 외, 함부로 외자입니다. 하는 짓이 분수에 넘치고 함부로 한다는 뜻이고요. 남상이라는 말 좀 눈여겨보시는데 여기에 술잔, 상잔데 술을 따르다가 술을 너무 많이 따르면 술잔에서 넘치는 그 양을 뜻하는데 큰 강물도 그 근원은 작은 잔을 띄울 만한 시냇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물의 시초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상이라는 말은 효시와 같이 기초다, 처음이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단어겠습니다. 샘솟을 용자는 용발은 그대로 가서 물이 아주 힘차게 솟아오르는 거에서 용출, 용첨 이런 말 할 때 쓰는 겁니다. 연이어서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솟구쳐 오면 용천이라고 하죠. 저도 가끔씩 영상을 뭘 만들어줄까 할 때 정말 생각이 하나도 안 날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 자료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막 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만들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만들어보고 또 게시도 해보고 반응도 보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막 솟으면 정말 잠도 못 자고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천, 연이어 좋은 생각이 떠오른 그때마다 느끼는 건 힘들기도 하지만 와, 가슴이 뛴다.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이렇게 신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용천이라는 말 보니까 반갑네요. 그 다음 스밀삼을 보시면 물수에다가 석삼자 물이 스물스물 이렇게 스며드는 건데 우리 삼투압이라고 해서 김치 담을 때 배추에다가 소금 뿌려서 그 소금기가 배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 다 삼투압 작업이잖아요. 두 종류의 액체가 사이벽을 통하여 서로 섞이는 현상을 그래서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면 그 배추가 짜지는 이거 다 삼투압이죠. 통할 투자이겠습니다. 불을자 번식할 자도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이것자라는 한자인데 물이 불어나듯이 뭔가 많이 생기는 건데 자양분이다, 자만이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많이 영양분이 늘어나는 거겠고 자만은 무성할 덩굴 만자입니다. 풀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듯 권세가 많아지는 걸 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만심할 때는 스스로 자와 거만할 만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물 넘칠 도자는 물수에다가 쓸도라고 해서 이 쓸도 한글도 특이하고 한자도 특이하죠. 쓸이라는 말은 우리가 큰 어떤 학독이라고 표현하는 전라도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쌀을 넣고 갈아요. 그래서 지금 믹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큰 학에다가 학독에다가 뭔가를 곡물을 가는 행위를 이 한자에서도 표현하는데 이 아래가 절구구자고요. 위에가 손톱조자입니다. 손톱조에 절구구를 써서 뭔가를 쓸어서 없애는, 으깨는 작업인데요. 이게 물 넘칠 도자에 발음을 주고 물수가 됩니다. 물이 넘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쓸어서 없앤다는 걸로도 조금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를 두 개를 쓰게 되면 흐르는 물이 막힘없이 세찬 모양으로 시대의 유행, 사조, 세력 등이 성하여 걷잡을 수 없는 모양을 도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이 막힘없게 거센 모양으로 시대의 유행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것. 그 시대에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그럴 때 이런 말을 쓴다고 하는데 많이 보시지는 않고 아마 이제 문장이나 큰 한자로 된 산문 문장에 등장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도 하겠습니다. 터질결, 결단할결 좀 보실게요. 이 뒤에는 한자가 결발음과 쾌발음이 되는데요. 앞에 물수변을 써서 터지다, 결단하다인데 이 깍지가 어떤 깍지냐면 화살을 쏠 때 우리 바느질할 때 손이 아파서 골무를 끼는 것처럼 활을 쏠 때 멀리 당겨서 많이 잡아당겨야 하기 때문에 그때 손가락이 돼. 활 쏠 때 손에 끼는 깍지입니다. 그래서 그 깍지를 끼려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터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물을 트게 하는 것이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옛날에는 저수지에 물을 담가서 물을 터서 물을 막아서 홍수가 될 때, 가뭄이 될 때 이 물 조절하는 게 대단한 결정이고, 농경 사회에서는 대단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쓰기 때문에 단어 보십시오. 결렬, 찢어질렬, 결단, 끊을 단, 결심, 결승, 이길승, 결정, 정할정, 가결, 뭔가를 결정할까, 옳을까, 종결, 끝종, 해결, 풀해 이런 식으로 중요한 한자들에 다 쓰고 있습니다. 이 결단하다는 저수지 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결정으로 한자를 쓰고 있는 걸로 해석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씻을 세자는 먼저선, 자, 요즘 우리 코로나처럼 도착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손 씻는 거지요. 그래서 물로 제일 먼저 씻다라고 해서 세면, 세탁, 세제, 세례. 이건 종교에서 죄를 씻어줄 때 우리가 세례할 때 쓰는 단어죠. 세례. 머리 감을 목자 보시면 물수에다가 나무목을 쓰는데요. 이 머리 감다라는 말, 우리 더울 때 등목하는 거 있죠. 등목. 그럴 때 등목할 때 쓰는 목자입니다. 목욕할 때 쓰는 욕자까지 하면 목욕할 욕자가 되고요. 머리를 감는 행위를 할 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 욕자는 머리를 감지 않고 몸만 씻을 때 쓰는 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모구줄풍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자씩 보는 거니까 비로 목욕하고 빗질자입니다. 우리 머리 빗질하는 거, 바람으로 머리 빗질하다라고 해서 비로 목욕하고 바람으로 머리를 빗는다고 하면, 머리를 감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이 없죠. 비바람 무릅쓰고 동분서주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할 수도 있고요. 그런 나그네를, 또는 그럴 정도로 너무 바쁘다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모구질풍입니다. 목욕할 욕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골짜기에서 목욕을 하는데 아까 머리 감을 목자는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욕자는 몸만 해도 되기 때문에 욕실이다 그러면 구분을 많이 하진 않지만 씻는 집이고요. 조격이다 그러면 발만 씻는 거고, 욕조다 그럼 목욕하는 그런 통조자입니다. 해수욕이다 그러면 바다에서 목욕을 하는 거죠. 머리를 감는 행위를 생략하는 행위를 목욕할 욕을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욕이라고 쓸 때는 목자와 욕자를 다 써서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하는 거죠. 지금은 목욕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을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그 옛날 저도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목욕을 자주 했던 기억이 없어요. 조금 커서 목욕탕을 다니면서 때도 밀고 집에서 엄마가 못하니까 이제 커서 그렇게 다니긴 했는데, 그렇게 자주 씻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엄마가 많이 강조하진 않고,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깨끗해서 A형 간염이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더러운 곳, 흙에서만 갖고 놀다가 그 더러운 걸 이겨내는 면역이 우리는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그런 면역이 없다고 하잖아요.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보면 깨끗한 게 훨씬 낫죠. 자주 씻고, 그래야 개인 위생이 최고니까요. 헤엄칠 영자는 앞에다 물술 쓰고 뒤에 길령을 써서 물에 오랫동안 떠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헤엄을 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수영하다든지 배영하다든지 접영하다 수영용어로 쓰고 있고요. 헤엄치다, 오랫동안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라앉을 칠자는 사람의 이름 성씨하고도 쓰는데요. 물수에다가 머뭇거릴 유자인데, 물에서 수영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침수하다든지 가라앉다, 말을 하지 않다, 침묵하다든지 침울하다, 답답할 울자입니다. 침통하다, 앞을 통자고요. 침체다, 막힐 채자고요. 심씨로 하게 되면 우리 심청전 아시죠? 심씨들 이렇게 성씨로도 씁니다. 성씨로 할 때는 심의로 읽고 다침으로 읽으시면 돼요. 빠질 물자도 뒤에가 원래 빠질 몰인데 물수 써서 물에 빠지다를 더 강조해 놓은 한자입니다. 빠지다만 아시면 좀 아쉬운 자예요. 몰두하다, 몰입하다도 되는데, 다하다 그러면 몰락하다, 몰살하다가 되고,
빼앗다 그러면 몰수가 되고, 없다 그러면 몰인정, 몰지각 이럴 때 없을 무자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다는 건 사람이 없어졌다니까 이게 충분히 올만하고요. 정말 일상 용어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 빠질 몰자는 빠지다만 아시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다하다, 빼앗다, 없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도 유념해서 아시면 오늘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릅자는 읍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립자 발음이 약간 많이 변해버렸고요. 비읍 하나만 살려놓네요. 서서 울다가 되는데 읍소하다, 하서야 날 소, 감읍하다, 느낄감, 읍간하다, 간할간. 뭐 이렇게 그냥 내가 건의하는 것보다 울면서 요구하면 정말 간절한 요구가 되죠. 임금한테 가난을 하는데 목숨을 내걸고 울면서 신하가 부러지셨을 때 그냥 하는 신하의 말보다 임금이 더 귀 기울여 들을 가능성도 많고, 저희들도 사람들이나 또는 아이들이 부탁을 하거나 엄마한테 요구할 때 그냥 말한 것보다 울며불며 정말 간절하게 할 때 그걸 더 들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읍간이라는 말. 울 때도 앉아서 울 때가 있고 서서 울 때가 있고 누워서 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울면서 서서 뭔가를 요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길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붓으로 공부하는 물의 활동과 관련된 한자들을 배우셨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한자 실력이 좀 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물수와 관련된 한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물수가 들어간 한자들, 오늘 물의 활동하고 관계된 한자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목마를깔이라든지 건널도, 막을적, 건널섭, 잠길침, 석구론, 헤엄출류, 헤아릴즉, 씻을척, 고기 잡으러 다 물하고 관계된 한자지요. 정확히 다 물수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건널제, 빨래를 빨다, 빨타, 그 다음 물들관, 쏘들사, 물들개, 물들주, 저줄함, 저줄륨, 빠질릭 모두 물과 관계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마를가를 보시면 뒤에 있는 어찌갈이라는 한자가 갈 발음을 하고 앞에 물수를 집어넣어서 물을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먹다 어찌어찌 뭐 하다 라는 뜻으로 어찌갈자가 발음을 주고 물수가 목이 마르다는 뜻을 줬습니다. 그래서 갈증하면 증세증, 갈구하면 구할구, 고갈하면 마를고, 기갈하면 굶주릴 기, 해갈하면 풀해 이런 식으로 목마를 깔자의 단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널도도 보시면 물수에다가 뒤에 법도도를 쓰셔서 발음 그대로 주고 물을 건너가다라고만 하시면 좋겠는데, 물을 건너가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물 건너가는 규칙을 지키다, 법을 지키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겠죠? 도하, 과도기, 건너간다는 말 제일 많이 쓰고, 매도, 내 거를 뭔가를 건네주는 거죠. 양도, 이것도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쓰고요. 부도나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막을 적 그러면 물수에다가 또 차를 집어넣어서 물을 또 막고 하는 걸 뜻하는데요. 저지하다, 저해하다, 막다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건널 섭자를 보시면 물수에다가 걸음본데요. 얘는 하나만 보지 마시고 관계할 섭, 서로 관계되다라는 섭자를 조금 유념해서 보시는데요. 물을 걸어가면서 건너갑니다. 근데 깊지 않다는 얘기죠. 섭렵하다 그러면 물을 건너고 산을 넘듯이 다 내가 경험을 했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섭렵이라고 하면 사냥할 렵자를 써서 여러 가지 책을 두루 많이 읽었답니다. 내가 물 건너가고 사냥을 여러 가지 하듯이 다 해봤다는 얘기죠. 간섭하다라고 하면 관계하다 섭자는 섭외하다, 교섭하다, 관섭하다, 간섭하다. 간섭, 관섭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직간접 관계없이 부당하게 참견하는 걸 간섭이라고 하고, 나와 관계되다 그러면 관섭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관계되다는 섭이 있다는 거. 자, 내 구역이 아닌데 남의 구역까지 내가 간다는 거가 건너다니는 거잖아요. 내 일이 아닌데 나의 일까지 남의 일까지 상관하는 걸 우리가 간섭하다고 하는데, 이걸 오지랖이라고 하죠. 정말 인간관계 하다 보면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 것까지 다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진짜로 내일 하기도 힘든데요. 남의 일까지 간섭하는 거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너지 많은 거예요. 진짜로.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의 일까지 간섭하고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칭찬해주게요. 에너지 많은 걸로. 자, 잠길 침자 보시겠습니다. 뒤에 침략하다라는 침자를 쓰고 앞에 물수 써서 물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침수되고, 침식되고, 침투되고. 아시겠죠? 침노하다는 건 침략해서 점점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 석고론 보시면 물에 섞여 있는데 이 맛곤자라기도 하고 어느 책 보면 곤충곤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물에 나쁜 어떤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섞이다 혼동하다, 혼란스럽다, 혼잡하다, 혼합물이다, 혼혈이다, 뭔가 섞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밥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섞어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비빔밥이야 뭐 섞긴 하지만 제 친구 중에는 무조건 섞습니다. 뭐든지 먹으면 국도 말아 먹고 밥도 섞어 먹고 뭐 반찬도 한번 뭐 이렇게 좀 섞어서 먹어보고 그냥 먹지 않고 한번 찍어서 먹어보고 소스를 얹어보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걔는 무조건 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먹어서 맛있으면 같이 먹는 사람들한테 계속 섞으라고 하고 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먹으면 무조건 우리는 섞고 비비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뭐가 섞여 있다는 표현. 그 다음 헤엄치를 보시면 물수에다가 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헤엄쳐 논다라는 말로 논류, 유영, 이렇게 놀단데, 자, 헤엄치단데, 여기도 헤엄칠 영이잖아요.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 헤엄치다는 유자는 물 위에서 헤엄을 치고, 이 영자는 물 속에서 치는데, 이 물 위에서 헤엄친다는 표현이, 그럼 사람이 물 위에서 어떻게 헤엄을 치냐, 어떤 도구나 아니면 얕게, 얕은 물에서 하는 행위고, 헤엄칠 영자는 물속 좀 깊이 들어가는 헤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엄청난 튜브가 있다거나 물놀이 하는 도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얕은 물 위에서 약간 헤엄치는 건 유를 쓰고 물속 깊이 정말 잠수까지 하면서 하는 건 영이 아닐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썼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수영하는 겁니다. 헤아릴 측자도 법칙 칙 발음이 측됐으니까 조심하시고 앞에 물수 쓰시는데 뭔가 물의 양을 재들은 것처럼 양을 재면 측량하다, 비양을 재면 측은이다, 관측하다, 억측이다, 예측이다. 이만큼일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을 이때 쓰는데요.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는 인지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한테 쓰는 건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메타인지가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얼만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얼만큼 할 수 있으며 이만큼은 못할 거라는 걸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험을 볼 때 내가 몇 점 나올 거라고 예상을 딱 하고 그만큼의 목표를 이루고 그만큼 될 거라고 해서 다시 개선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성취를 한다고 해요. 그거와 반면에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은 목표량을 정할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역량이 얼만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낮게 설정하기도 하고 너무 높게 설정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목표 성취할 때 아주 기폭이 심해서 꾸준하게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자기 파악이 잘 됐느냐 못했느냐의 인지력 같은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기의 분수를 파악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수 파악을 잘해서 아주 겸손하고 아주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걸 보잖아요. 이 헤아린다는 말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의 양을 재어서 정확하게 돼야 농사할 때도 이만큼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인지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담을 좀 했습니다. 씻을 척 보시면 앞에 물수 오고 뒤에 가지조를 써서 조발음을 여러 가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 여러 종류들을 씻어가는데 세척기, 척탕, 안 좋은 것들을 쓸어서 세척해버리는 것을 척탕하다, 소탕하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좋고요. 요즘 뭐 세척, 씻는 거, 세척기 많이 쓰죠. 고기 잡으러 어짜 좀 볼게요. 물에 가면 물고기 잡는 게 바로 어부인데요. 여기에서 어장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데 어부질이라고 하는 할 때 이 부자가 원래 아버지 부가 아니라 어부는 사내 부자를 쓰는데요. 어부의 한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 직업으로 할 때는 사내부를 쓰고 이렇게 어부를 쓸 때에는 취미생활로 갑자기 오늘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부질이 언제 쓰죠? 관계없는 제3자가 이득 볼 때 쓰잖아요.
어부가 아니에요. 진짜 직업 어부가 아닌데 "오늘 간만에 낚시 좀 해 볼까?"라고 나갔는데 물고기도 잡고 아니 물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도요새하고 조개하고 싸우고 있는 틈 사이에 얘네가 도망가지 않고 있어서 조개도 먹고 도요새도 먹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어부질이잖아요. 어부가 느닷없이 뜻하지 않은 이득을 많이 볼 때 쓰는 것처럼 정말 '오늘 한번 가 볼까?' 했는데 요즘 아이들처럼 득템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부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분 좋았겠죠, 어부가.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건널재, 구제할재를 보시면 가지런할재가 발음해졌고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줍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죽을 지경에 갔는데 살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다는 건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는 건데 그 구제를 잘 해주는데 다스려서 구제하다를 우리가 경세재민에 여기에 경자와 제자 경제의 본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백성을 구하는 이걸 잘하면 경제를 잘 운영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원말은 경세재민에서 온다는 거 한번 참고하세요. 빨래를 빨다 빨탁이나 씻을탁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꽝적자인데요. 꽝이 자기 날개를 이렇게 물로 깨끗이 씻는 성향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본 적은 없긴 하지만 유래가 그래요. 그래서 세탁하다 탁족인데요. 발을 씻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세상 것들을 다 초월하고 발을 씻어버리고 아주 더러운 것을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탁족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불가로 갔을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물될 관은 관발은 그대로 가서 물수 써서 물될 관인데 우리 관계, 관장, 농경 사회에서 물을 얼마나 끌어왔느냐가 중요하지요. 관장은 내시경할 때 많이 씁니다. 물로 깨끗이 장을 씻을 때 쓰겠습니다. 소들사를 보시면 물수에 백길사를 써서 백길사 발음 그대로 같고요. 우리 일상용어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설사라고 할 때 셀설자입니다. 토사라고 할 때 구토할 때 토자입니다. 일사천리라는 말도 많이 쓰시죠.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 천리를 가듯이 어떤 일을 일사천리로 그냥 쫙 해결할 때 그런 사람 있죠. 똑같은 일이라도 정말 일사천리로 촉촉착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 일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일을 질질 끌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사천리 일을 잘 물 쏟아내듯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읽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심정이지요. 자, 물될 글자는 아까 관계와 세트고요. 개 발음이 기에서 왔으니까 발음 문제를 많이 옵니다. 보통 이미기자 혼자 기자고요. 얘는 어떤 자와 결합하면 거의 개 발음을 하니까 발음을 그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물을 대다 농사에 필요한 물 받대는 걸 관계 할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될 주는 주인 주자에 물수 써서 물될 주가 되고요. 주입하다, 주사 맞다, 마음 쓸 줄을 좀 보십시오. 마음에 두고 있다 해서 주시하다든지 주의하다든지 우리 주목할 때 쓰는 나를 좀 보시오. 마음과 눈을 여기로 쏟으시오. 라고 할 때 쓰고요. 풀이하다 이 글자를 풀이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메뉴판을 보고 주문할 때도 이 한자를 쓰고 주해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나 책을 볼 때 그 아래 해석을 써놓는 걸 다 주해라고 하죠. 개인적인 주관을 쓰는 거에서 주해는 이 풀이할 주, 물될 주를 쓰기도 하고 말씀원을 붙이기도 하는데 보통은 다 말씀원을 쓴 것들을 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고 관계된 한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한테는 익숙하잖아요. 자, 물될 줄만 아시면 안 되고 마음을 쓰다든지 풀이하다든지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되겠지요. 저주함은 뒤에 함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함사시오 하는 함자인데요. 앞에다 물수를 집어넣어서 물을 함에다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젖었다 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싸고 있을 때 함양하다. 물을 스미듯이 차차 길러내거나 학식이나 덕식을 많이 하는 걸 함양이라고 합니다. 젖을 윤자는 뒤에 윤 발음 그대로 가서 물수가 젖단데 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좋아질 때 윤택하다고 할 때 쓰는 한자에서 윤택하다든지 이윤이라든지 윤활이라든지 이런 말 미끄러울 활자예요. 이렇게 씁니다. 빠질 릭자가 마지막 자입니다. 닉 발음이 약할 약에서 와서 특이하죠. 더 특이한 건 이 닉자가 앞에 오면 익자가 되는 두음 법칙 위에서 물에 빠져 죽을 때 익사인데 수영하다 힘 빠지고 약해지면 빠질 위험이 있고 빠지게 되면 또 죽게 되죠. 또는 내가 즐길 탐자입니다. 즐거워하고 좋은 거에 빠져들면 그거를 몽땅 탐닉하다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잘 탐닉하고 계시나요? 한자 즐기고 계시나요? 이런 영상을 보신다면 탐닉하는 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물수가 들어간 한자들 많이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물수하고 관계된 한자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